이 시간에는 교재 69페이지 물권법을 보시겠습니다. 진도 많이 나왔죠 벌써. 자, 물권법은요 우리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매매도 중요하지만요 특히 저당 근저당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권법을 배우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죠 물권법이. 자, 교재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 총론 물권법. 표를 제가 해놨어요. 표가 나오진 않아요.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죠. 물권법은 대개 강의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 자, 물권의 대상은 물건이고요. 뒤에 해놨지만 이것을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하고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어려운 말로 절대권 또는 배타성이 있다. 그런 말 씁니다. 물권은 효력의 우선성, 채권에 우선하고요. 특히 물권법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고유법.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독특하게 많지 않아요. 있다면 전세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도 아시지만 우리가 말한 일반적 아파트 전월세가 사무실 등기한 전세를 말하죠.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다 무슨 제도라고? 독일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물권, 채권의 경우 없이 물권이 우선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돈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돈 받을 권리, 은행의 예금, 친구가 돈 빌려준 거, 뭐 주식 같은 거. 채권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고요. 계약자의 원칙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것인가, 학원에 갈 것인가 자유롭죠? 이 계약자입니다. 채권.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요. 강제되지 않잖아요. 채무자 급부가 대상이고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하고 대인권, 상대권.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채권자 평등하고요. 국제법성 이건데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 대 판다. 이건 국제적이잖아요. 땅 건물과는 다르죠. 물권은 고유법성이 강하고 채권은 국제법성, 보편성이 강하다. 그래서 채권법은 함부로 개정도 못해요. 외국과 안 맞으면 안 돼요. 무효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물권법은 고유법성이 강하고 채권법은 국제법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대개 독일법을 이어받았어. 따라서 고유법성이 많잖아. 그러나 지상권과 지역권이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전세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특히 전세권 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월세 전세가 아니라 사무실 등기한 전세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와 법적 전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또 우리가 많이 속아서 틀립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의 비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다시 말해서 대물권. 크다. 요즘 낚시 유행이죠. 큰 고기 잡았다. 그런 대물이 아니야.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해서 대물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전 소유자가 됐든 길 가는 사람이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이거 내 것이다. 누구에게나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어려운 말로 절대권이다. 채권은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죠. 여러분이 학원 수강 등록을 하면 그 학원에서만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면 국민은행에서만 돈을 찰 수 있잖아요. 국민은행 계좌, 대인권이야. 상대권. 그래서 특정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고요.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이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인권이다. 특정의 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이다. 그런 표를 쓴다는 거. 물권은 절대권, 대물권, 채권은 상대권, 대인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지배한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배타적은 남은 사용하지 못하죠. 배타적인 것은 내 아파트, 내 휴대폰 나만 사용하죠. 배타적 권리라는 거.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배타적이 남을 밀어낸다.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권리를 말하고요. 물권의 특성은요. 그냥 큰 제목만 보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배한다. 직접 지배하고 배탁 지배. 우리가 아파트 소유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하잖아요. 직접 지배 그리고 배타적 지배, 남을 배제한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물권의 특성은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배타적이다.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소유권이 두 개 될 수 없어요. 그런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 전세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그러나 저당권 1번 저당, 2번 저당 가능하죠. 그리고 소유권과 점유권과 전세와 저당권은 함께 병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끼리는 대개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존재하지 못하지만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어느 아파트에 1번 저당, 2번 저당이 사이좋게 있잖아요. 그렇죠? 1번 저당에 먼저 받고 2번 나중에 받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소유권이 두 개 있다든지 전세가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했죠.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생기는 권리가 물권 청구권이고요. 강한 양도성, 양도는 자유롭습니다. 물권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아파트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닌 것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는 안 해놨는데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혜가 무효고요. 전세권은 특혜할 수 있어요. 위헌됩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 지상권은 절대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특혜가 무효되겠고요. 전세권은 특이하게 있으면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금지 특혜가 무효고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별표하시기 바라고요. 중요 표시 해놓으시기 바라요. 지상권의 처분금 특혜가 무효, 전세권의 처분금 특혜가 유효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뒤에. 관념적이다. 머릿속에 지배합니다. 내가 미국 친척 집에 갔다가 휴대폰 놓고 와서 그래도 내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내 거야. 이게 관념적, 머릿속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관념적 권리다. 현실 지배가 아니라 지배 가능성. 점유권 이해입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요, 물건입니다. 물건이 바로 물권의 객체가 되겠고요. 물건의 뜻,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잔역이다. 형체가 있습니다. 전기도 관리할 수 있죠. 근데 형체가 있다 하더라도 해와 달과 바다는 관리하지 못하죠.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만 있으면 에너지, 난방기의 열기와 냉방기의 찬 기온은 관리할 수 있죠.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전기도 우리가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하고 끝나면 전기 끄고 가잖아요. 그게 물건입니다. 물건의 핵심 뭐라고요?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고 없으면 물건이 아니다. 관리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특징이 특정되고 현존할 것. 다시 말해서 불특정되고 현존하지 않으면 물건을 볼 수 없고요. 물건의 특징은 특정되고 현존할 것. 두 번째, 독립성이 있을 것. 그래서 원래 물건의 일부에 대한 권리 인정되지 않지만 유예도 있어요. 보시면 한 피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고, 나중에 배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시효치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저당 설정 불가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피해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도, 그리고 시효치등 가능해도 저당 설정은 불가하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에 속합니다.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해봤어요. 자, 보이시죠?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죠. 필은 땅의 개수를 필이라고 그래요. 지번부에다니 우리 사람은 한 명, 두 명,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 건물은 한 동, 두 동 그러잖아요. 토지는 한 필, 두 필 그래요.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용익권으로서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효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필하지 않는 저당 설정은 안 된다는 거. 자,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고 시효치도 가능하지만 저당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에 속합니다. 자, 재산권도 유의적으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권도. 권리가 물권의 객체, 얘가 지상권과 전세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권은 저당의 객체되지 않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을 기초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의 지상권, 전세권의 갑이 저당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으로 객체된다는 거. 그럼 뭐는 안 된다고? 지역권 안 됩니다. 나온 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의 객체가 되어도 지역권은 객체되지 아니한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시험이 아파트에 저당 설정 있냐? 건물에 저당 설정 있냐? 안 나와 이러거든요. 자동차 저당 가능하냐? 안 나와. 시험용은 따로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에 객체되어도 지역권은 저당권에 객체되지 아니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판례를 두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판례. 토지의 분할을 명하고 일부를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러나 토지의 분할 명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 이전하라 명한 판결도 집행할 수 있어. 원래는 이제 토지를 분할하라 그리고 이전하라 해야 되는데 이전하라라는 판결을 미리 내렸다 하더라도 분할하고 이전하면 되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라 그래 명하지 아니하고 일부에 대해서 이전하라 라고 명한 판결도 집행할 수 있다. 집행 불능의 판결이 아니다. 그 말은 집행할 수 있다. 분할하고 이전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분필 절차 없이 등기된 경우는 무효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법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보통 그래도 지적법 그럽니다. 분필 절차를 거치고 나서 등기되지 분필 절차 없이 이전 등기했다. 그런 등기 인정할 수 없다는 거. 분필 절차 없이 이전 등기되었다. 그런 등기는 무효라는 거까지 보시겠습니다.